야사나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이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명한 장관 및 청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를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등에 해당되는 지명자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또 본인들은 스스로 삼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야사당은 공조를 해서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됩니다. 거듭 밝힙니다만 우리 국민은 교육, 경영, 근로, 납세 4대 의무를 지키고 삽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위장전입, 경영 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 4대 필수 과목을 다 이수하면은 뭐가 됩니까? 최소한 이 4대 필수 과목 중에서 한두 개는 이수해야 장관 청장이 된다면 국민의 4대 의무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4대 의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청와대는 위장 전입은 부동산 투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신서민 정책 표방하면서 서민들 나쁜 학교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통령께서 개헌 말씀하시는데 이 국호 변경을 할 정도로 인사가 영남 편중 인사입니다. 영남민국입니다. 권력도 간판도 핵심도 모두 영남 아닙니까? 이번 차관급 인사 23년 거의 절반이 영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차관 임명장을 주시면서 왕씨가 없으니까 왕차관이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국민을 희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야당과 철저히 공조를 해서 이러한 4대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장관, 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자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물론 정책적인 비전으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 야당도 민주당도 정신이 없는데 국민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러한 해당자에 대한 지명 철회 그리고 당사자들은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우리가 이용섭 수석이 하나 하시죠. 다른 분들 공격하는 분. 국세청장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는 실은 한나라당이 요청해서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놔두고 대치하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의 그 대응 자세를 보면 과연 청문회 제도를 당초 도입하자고 제안했던 정당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2시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희는 소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안홍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의 증인을 채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홍구 국장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일했고, 그리고 이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하는 포스코 세무조사 그 자료를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사찰하고 감찰해서 지금 고발까지 국세청에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녹취록을 보면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러한 감찰과 사찰을 주도했다는 녹취록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현동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됐을 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홍구 전 청장의 증인 채택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쪽은 안홍구 국장은 부를 수 없다. 그 이유는 만약 이 친구를 부르게 되면 국세청의 모든 문제가 노출된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상득 국회의원 그리고 박영준 차장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현동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일찍이 공직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보석 승진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가 출범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007년 12월 달에 약 3개월 정도 인수위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하니까 인수위가 끝나고 서울청 조사 3국장으로 왔습니다. 서울청 조사 3국장으로 온 지 1개월 만에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갔습니다. 보통 이제 청와대 들어가면 1년 내지 2년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이 후보자는 3개월 만에 어디로 나왔느냐? 국세청 국장 중에서 가장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으로 나온 지 6개월 만에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이동한 지 6개월 만에 국세청 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이현동 후보자를 승진시켜주기 위해서 대통령 되는 것처럼 매우 빠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속 승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직사의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빠른 승진을 할 수 있었던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청와대 인사비서실의 김명식 비서관, 그리고 박영준 차장, 이상득 의원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혹을 해소해주는 것이 이현동 후보자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홍구 전 국장, 이상득 의원, 박영준 차장을 증인을 신청했는데 저쪽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를 했냐면 수는 우리가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대로 줄일 수 있다.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그 대신 민주당 쪽 증인은 민주당 쪽이 추천한 대로 받아줘야지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이게 무슨 청문회 증인이냐. 그래서 우리도 한나라당이 요청하는 증인은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한 사람 추천하면 우리도 한 사람 추천하고 그쪽이 2명 추천하면 우리도 2명 추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인 채택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공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기획재정위원회가 다시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정부 여당이 우리 증인 채택에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